朋友们，本期给大家分享一段非常难得的视频，是一个韩国的女老师讲述中华历史。她谈到了华夷论和中韩的历史纠葛，从中我们能看到韩国学校的历史课对于中国究竟抱持着什么样的真实态度。说实话，看完之后我还挺惊讶的。整体来说，这个老师说的内容还是比较客观的，没有我们印象中韩国人因为自卑感造成的对历史的扭曲态度。我们以前都看到过一些韩国人制作的非常夸张的古代地图，居然把中国都划进了古代朝鲜的范围。事实证明韩国课堂还是规规矩矩的，没有信口开河。他们对古代中华还是非常推崇，甚至可以大方的承认，当年汉族政权灭亡后，朝鲜自称小中华，并为之骄傲自豪的那一段历史。最近随着中国开放免签，大批的韩国人占领了上海。我在油管上看到的韩国人来中国旅游的视频，90%对中国都是积极正面的评价。这一次免签带来的两国之间的交流影响非常的深远，甚至毫不夸张的说，这是近100-200年来中国首次向朝鲜半岛的人民展示强大的魅力。鸦片战争之后，中国沦为半殖民地，从巅峰跌到了谷底。当年作为东亚的宗主国，我们享有至高无上的地位，我们有着自己的华夷论和朝贡体系，作为天朝上国享受了数千年的荣耀。我们落后挨打了200年，现在我们正在一步步重回巅峰，曾经失去的我们全都要拿回来。好了，接下来咱们一起看看韩国女老师的历史课。 되어 있죠?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화 이론의 화자는 요 화자입니다. 중화할 때 화자. 이 화자는 무슨 화자입니까? 되게 어려운 화자죠. 불화 아니야? 좋아요. 화려하다,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중화라는 거. 여러분 중화반점, 중화 요리할 때 다 이 중화를 쓰는데요. 이게 중국이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세련됐다, 우수하다 이런 화자입니다. 그리고 이 화자는 중화의 기준이랄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핏줄, 무슨 족이어야 됩니다. 한족이어야 됩니다. 오랑캐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도 안 되고요. 여진족, 몽골족 안 돼요. 딱 한족이어야지 중화입니다. 다음 지리적으로는 어디에서 있어야 됩니까? 중원. 그렇죠.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조금 확장돼가지고 양재강 이남의 강남까지는 하여튼 중국 본토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 존재해야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예의를 차릴 줄 아는 짐승같이 아는 면모를 가져야 됩니다. 요 3가지가 중화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여기다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중심이라고 있죠? 이렇게 중심의 기준 3가지 적어 놓으세요. 핏줄, 한쪽, 지리, 문화적인 거. 이 정도 되니까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중국은 중화사상이 쩝니다. 고대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주나라 때부터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사니까 생략할게요. 아까 친구들이 왜 이 동서남북 뒤에 붙은 단어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전부 다 오랑캐이, 오랑캐적, 오랑캐융, 오랑캐만입니다.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다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동서남북인데 요 동쪽 오랑캐는 어떻기 때문에 요 이자를 만들었을까? 활을 잘 쏴요. 맞습니다. 활을 되게 잘 쏩니다. 특징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서쪽 오랑캐인 융들은 뭘 잘 쓰게? 창을 잘 써요. 맞습니다. 요 한자에 창자가 들어가는데 창을 굉장히 잘 쓰는 애들이었어요. 훌륭한 애들이죠. 북적의 적자 요거는 개를 뜻하는 겁니다. 개 같은 무리들입니다. 귀여운 시바 같은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남쪽 애들은 요게 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만인데 뱀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뱀도 원래 많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특징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동서남북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문화 수준이 우리 중화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온 애들이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상관없는데 우린 오랑캐긴 한데 좀 특별한 취급을 받는 오랑캐다 이런 자부심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질문.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요 세 개, 중화와 사방의 오랑캐를 다 포함하면 이 화면 전체를 뭐라고 한자로 부르는지 혹시 아는 사람? 뭐라고요? 이 세상 전체, 그러니까 중화와 사방의 오랑캐를 다 포함하는 요 개념. 자신있게 말해요. 천지요. 천지 비슷해요. 천재. 천자. 천재는 뭐냐? 천지. 그러니까 두 글자요? 네, 두 글자입니다. 우주. 천하. 아 진짜 지루한. 천구 맞네. 천하입니다. 하늘 아래. 이 세상 전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의사상은 세계관이라고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멋진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화를 넓혀서도 안 돼요. 과하게. 왜? 데코레이션이거든요. 사방에 오랑캐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또 우월해지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사방의 오랑캐들입니다. 이런 게 고대부터 꾸준하게 왔고 우리는 이제 군신 관계를 맺고 조공을 서로 바치고 책봉을 받음으로 해서 이런데 아주 잘 수능을 해왔던 거죠. 덜 수능을 잘 못하는 애들은 좀 뒤떨어진 애들이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에 이 북방 오랑캐한테 여진족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나라가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중화라고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벌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보면 효종이 조총 쏘고 있잖아요. 그럼 북벌론을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청나라를 쳐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만 효종 때 러시아가 점점 갑자기 나타나요. 이 당시 러시아가 서유럽 쪽에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점점 시베리아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배 타고 탐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점점 오니까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가기 귀찮다. 너네가 가서 좀 싸워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김. 우리가 러시아를 2번이나 이깁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때 전력이 탐사선 수준의 전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 분거지가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기고 오니까 청과 군신관계이기 때문에 청이 요구하는 군사적인 충성을 바쳐야 돼요. 청을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 이 기회에 우리 북벌론 한번 테스트해볼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가서 청 말 듣고 싸우죠. 이게 북벌론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두 번의 나선 정벌이 됐습니다. 나선이 뭐죠? 러시아. 그렇죠. 프린트해 보시면 여기 밑에 나오는데요. 러시아를 음력한 것입니다. 나선. 러시아. 알으시고요. 응? 불란서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불란서. 가나다도 있잖아, 가나다. 중화가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중화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모두 다야. 한족이자 중심지이자 문화적으로 우수한 그런 영역. 꼭 지리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나선 정벌이 북벌론의 허구성을 보여준 거예요. 청 말을 들어서 러시아랑 싸운 거니까요. 청을 공격한 게 아니라. 청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러시아에게 써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혹시 중학교 때 배운 이 지도 어려운 이름 알아요?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조선 초의 지도인데요. 소중화 의식이 막 본격적으로 정말 정책화된 건 17세기지만 잔잔하게 갖고는 있거든요. 특별한 오랑캐라는 의식. 보시면 이게 잘 표현되어 있죠. 정확하네. 중국이 이 정도인 건 뭐 알겠습니다만 조선이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놓고 일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확한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된 상황에서 아까 17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17세기가 되면은 이랬던 중화가 우리 동이가 자연스러워 감비 어디가 있니? 그러니까 앞에 있었는데 감비 어디 있어? 걔
한단이 어디 갔어? 한단 돌고 이 북방 오랑캐가 한단. 중화를 없애버리고 차지했는데 스스로를 또 중화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족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요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긴 했지만 명 못지않게 우리가 문화 수준이 거의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청나라가 실제로 점점 영토 개척도 하고 문화 수준도 발전해서 한족이 조금씩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명맥 그립자 이러면서 중국에서도 제사 지내지 않는 멸망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우리가 조선시대에 계속 지내요. 저 지도도 소장 당연히 지내야지. 요거 혼일강리 역대부도 지도는 15세기 지도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이 작은 중화, 소중화를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더라고. 소중화는 시한부 중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다시 오면 끝나요. 맞아요. 다시 한족이 다시 이 지역에 우수한 문명을 국가를 건설하면 또 우리가 더 이상 소중화를 칭할 수 없겠죠. 중화를 칭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한부 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립이 쭉 가는데 아주 소수지만 배울 것도 많아 보이는 가지고 이제 북학론이 조금 나타나긴 하죠. 하지만 요거는 크게 이제 주류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조선이 쭉 가다가 이제 소중화의식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강화도에 프랑스랑 뭐 미국 이런 애들이 오죠. 배 타고. 근데 그런 애들 보고 뭐라고 서양 애들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양이. 양키는 영어고요.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이나 양이. 서양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아직까지 화이 사상이 짙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가 되면서 점점 사라집니다만 꽤 오래가는 사상이에요. 끝.